지난 영상에서는 외교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국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이 재임의 실패에서 단임에 끝난 대통령이 딱 3명 있죠. 이 3명 모두 다 경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1980년 선거에서 지미 카터는 석유 파동으로 이제 재선에 실패했죠. 그리고 조지 H.W. 부시가 재선에 실패한 1992년 역시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실업률이 약 7.8%까지 올라갔죠. 흥미로운 것은 조지 H.W. 부시는 그 이전에 제1차 걸프 전쟁에서 승리의 영웅이었고 미국 역대 대통령 지지도 중에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90% 육박했죠. 그런데도 경제 불황으로 재선에 실패합니다.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재선에 실패했죠. 현재 8월 기준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4.2%입니다. 그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게 낙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낙태 이슈는 1980년,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때 굉장히 중요한 사회 윤리적인 문제로 이게 부각이 됐었죠. 레이건이 그때 슬로건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의 트럼프의 메가의 슬로건과 거의 같은 슬로건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국방 문제도 있지만은 미국의 도덕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의 이런 도덕 윤리의 갱생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moral majority, 그러니까 도덕적 다수파, 이 기독교 복음주의 교파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운동의 사실 중심이 제리 파웰이라는 목사였죠. 파웰 목사는 타락한 미국을 다시 기독교 복음주의에 근거한 기독교 내셔널리즘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1973년에 유명한 로 vs 웨이드라는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복음주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레이건의 그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복음주의, 이 기독교에 의한 정치 사회적인 운동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이전, 그리고 독립전쟁 과정, 그리고 미합중국이 건설된 이후에도 이른바 대각성 운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종교 부흥 운동이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좀 극단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카톨릭 이민자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반이민 기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50년 아메리칸 파티, 미국당이 창립이 되는데, 그래서 노골적인 반카톨릭, 반이민 정책을 정강으로 내세웠죠.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복음주의가 다시 사회와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입니다.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문화가, 전통이 와해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주목을 받았던 게 술, 음주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든 악의 뿌리가 음주, 술 마시는 문화에서 왔다. 그런데 이 술 마시는 문화는 결국은 아일랜드나 이태리 등 가톨릭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가져왔던 좋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고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부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1919년에 유명한 금주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아무튼 금주법은 반이민 정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20년대에 몇 개의 반이민법이 통과가 됐었죠. 그리고 KKK와 같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운동이 부활을 했었죠. 또 20년대에 20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워런 하딩은 정상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Normalcy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당선이 됩니다. 여기서 Normalcy, 정상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미국이 전쟁 이후에 평화로운 사회로 이게 복귀하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도덕 윤리적으로는 이 금지법과 이게 연계되어서 미국이 도덕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그런 미국의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런 메시지가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흑인 민권운동, 여성 평등운동, 그리고 베트남 반전운동,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서 낙태 문제, 마약 문제, 동성 연애 문제, 이런 사회적 현상이 미국에서 대단히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도덕적 다수당인 제리 파웰 목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가족 이 문화가 훼손됐다고 해서 도덕적 다수파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이간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갈수록 본연의 미국의 가치와 전통을 잃어버리고 이제 미국이 내부적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래서 1992년 클린턴 당선에서부터 1916년까지, 그래서 클린턴에서 오바마까지 민주당 정권이 이러한 도덕적 와해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서 2008년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집권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시 정권이 시작한 2001년 9월 11일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또 미국은 잠시 국내 문제를 뒤로하고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래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는데 사실은 이라크 전쟁에 공화당이 무너지고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11 테러로 말미암아 많은 국내의 이제 도덕 윤리적인 현안이 뒤로 물러나고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에 관여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문명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2016년 이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집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미래하게 운동의 핵심은 왜 불법 이민이 자리 잡고 있나?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원합니다. 현재 미국 사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마약, 낙태, 동성 결혼, 총기 규제, 뭐 불법 이민, 이런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백인 보수주의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뭐겠어요? 바로 불법 이민입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미국이 글로벌화를 주도하면서 미국이 제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화로 인해서 뭐 IT라든지 빅테크 등에서 미국이 사실 이런 부분에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이 다른 레벨로 높아갔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에 봉사했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 문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아 있는 주로 남부 지역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 점차 미국 전역에
미국 중서부 그리고 여러 경합주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로 백인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민 문제, 특히 불법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토론에서 그랬듯이 트럼프는 거의 모든 이슈에서 불법 이민을 내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법 이민 문제가 모든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 역사의 큰 흐름에서 미국 내 이슈를 얘기한 이유는 트럼프의 돌풍이 미국의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나 어쩌면 분수령이 됐다고 지금 되고 있다고 난리인데 미국의 큰 역사적 흐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미국의 지금 대선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 돌풍이 미국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의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트럼프의 역사적인 의의가 나오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돌풍은 미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현재 심각한 미국의 진영 대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역사 내내 이러한 문화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다문화 사회고 다양한 사회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의 대결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동적인 나라이지 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움직이는 나라이지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근거해서 미국이 정착되었던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그래도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 정체된 나라라고 믿는 사람보다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매우 복잡하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제도나 이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문제, 미국의 국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많은 국가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외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느냐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